최근 데이터베이스의 트렌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많은 기업과 조직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걸맞은 모니터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다원 CNS의 최두원 연사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 CNS에서 기술하고 영업을 맡고 있는 최두원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원 CNS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원 CNS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솔루션인 스틸아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중화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레스 SQL하고 그다음에 EDB 포스트그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컨설팅이라든가 데이터 이행 그리고 기술 지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와템레스 제품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같이 개발해서 공동으로 납품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들 개발팀들이나 운영팀들은 오픈소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이게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4.9조 원에서 이아스 산업이 2.4조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클라우드가 비즈니스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미 레가시 앱 개발자 50% 이상인가 아니면 신규 앱 개발자 70% 이상이 이미 오픈소스를 경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 개발자 입장에서는 배포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나 유지보수의 부담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IT 제품 라인들이 많고 개발자들을 위한 편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잘 몰라도 바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저나 AWS, GCP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량만큼 과금되기 때문에 비용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포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아니라 운영할 때는 실제 부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장애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클라우드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멀티 클라우드로 사실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클라우드 속성을 맞추면 그 해당하는 클라우드 거의 대부분 종속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오픈소스로 가는 이유는 저는 결국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돈 세이브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용을 절약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이게 지금 dbengis.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사용 데이터베이스의 비용을 추월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오라클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이 비용들을 세이브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국내에서 보시면 이커머스 쪽은 모바일 앱이라든가 포스, 채널 시스템들을 벌써 다 반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쪽은 PLM, 스마트 팩토리, MES 일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고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금융 쪽하고 공공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이라든가 인사 시스템 그리고 채널 시스템들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금융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금융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일럿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금융사업은 굉장히 크게
발전할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누가 가장 제일 많이 쓸까요? 했을 때 일단 많이 보시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개발자 대상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시면 일단 포스트그레스 SQL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부단에 보시는 게 레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결국 이제 캐시용으로 쓸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하고 레디스 이렇게 조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MySQL, 마리아DB를 많이 쓰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포스트그레스 SQL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뭐 잘 알고 있는 게 오라클하고 포스트그레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975년도부터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거의 연도는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뭐 기점으로 해서 뭐 사이베스나 SQL 서버, 그다음에 인포믹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름들이 이제 포스트그레스라는 이름에서 포스트그레스 SQL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일단 기술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풋프린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사실 성능적인 부분을 보면 상용 서비스들을 충분히 압도할 만한 그런 성능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들이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같이 개발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GIS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포스GIS 많이 쓰실 거예요. 이 포스GIS도 마찬가지로 그냥 포스트그레스 SQL에다가 얹기만 하는 그런 확장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가 이 GPL 계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수정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포스트그레스 SQL은 사실 그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이 포스트그레스 SQL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포스트그레스 SQL로 전환을 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부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까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게 오라클하고 포스트그레스 SQL하고 이 구조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SQL 구분도 차이 나고요. 사실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RAC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이그레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키마, 데이터, 그다음에 SQL 부분들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잘 하고 계시면 이게 어디에서 연결했는지를 딱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연결 시스템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 거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결국 포스트그레스 SQL이라는 커뮤니티 버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지니어 풀이 부족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다 보면 이 경험 많은 엔지니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를 쓰시다 보면 대부분 의존하고 계시는 게 결국 구글링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구글링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오픈소스로 가자 이랬을 때 반응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이거를 다시 깨고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론들을 깨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하고 AP를 모두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그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보안 문제가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 코어 개발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그가 발생하게 되면 커뮤니티 쪽에 연락을 해야 되고 커뮤니티가 패치를 해줄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회사들이 이제 EDB 포스트레스는 EDB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포스트그레스 환경 위에다가 오라클 호환성 기능들을 많이 애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DB사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2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약 80여 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명의 포스트그레스 코어팀 멤버, 7명의 커미터, 40명 이상의 코드 컨트리뷰터가 보유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소스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포스트그레스 전문 배우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티켓을 발행받아서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커뮤니티 버전이다 보니까 사실 이 컨트리뷰트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포스트그레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엔티티하고 후지츠라는 회사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 그다음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에 컨트리뷰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지금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EDB가 33%에서 20%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이 기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EDB에서는 마이클 스톤브레이커라는 포스트그레스의 창시자가 계세요. 이분이 고문이시고요. 브루스 맘지안이라는 사람이 포스트그레스의 커뮤니티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터 아이젠트라우트라는 사람도 있고요. 로버트 하스라는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DB라는 회사는 이제 포스트그레스에서 굉장히 큰 회사였었는데 세컨드 쿼드란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핵심 기여자도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EDB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오른쪽에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버그 패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그 패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DB 커널 단에서 오라클 호환성 기능들을 위해서 파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스키마를 95% 이상 호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E, 프로파일 리덱션, 오라클 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들이죠. 이런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DBA 언더바 뷰를 제공하고 있어서 오라클 쪽에서 많이 쓰셨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용하시기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쿼리 옵티마이저가 힌트도 있고요. 대기 이벤트 분석 그리고 파티셔닝, 병렬 처리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00개 이상의 패키지된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를 통해서 손쉽게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 공수나 운영 공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 커뮤니티 버전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 라이센스 비용은 없습니다. 제로가 되겠죠. 근데 유지보스 비용은 사실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여러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뭐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라클에서 EDB로 가시게 되면 사실 라이센스 비용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구독형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실 수밖에 없고요. 대충 한 80% 정도 절감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은 오라클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버그 발생 시에 버그 패치 기능입니다. 포스트그레스를 쓰시면 사실 버그 패치가 거의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EDB사를 쓰시면 개발사에서 버그 패치가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이나 기능들에서 좋은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에서 만약 포스트그레스 커뮤니티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오라클 호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 비용이나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래서 EDB 거를 쓰시게 되면 이런 비용 부분이나 아니면 이 공수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타사의 오픈소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에서는 제일 큰 기능들이 뭐냐면 RAC죠. 근데 RAC를 사실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티베르에서 TAC가 있긴 하지만 사실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전무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냐면 결국 그 저희들이 분석을 쭉 해본 결과는 뭐냐면 대부분의 그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조회성이 95%에서 거의 뭐 9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트랜지션에서 DML을 사용하는 애들만 빼고 조회 부분만 분산을 하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드라이트에 대한 마스터 서버를 두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리드온리라는 녀석으로 레플리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비나 포스그레스에서는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리드 라이트 쪽에 데이터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리드 온리 쪽에도 데이터 소스를 또 만들어서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트랜지션이 DML이 묶여 있는 녀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결국 마스터가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의 트랜지션을 봤더니 다 조회밖에 없어. 그러면 다 레플리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쓰고 계신 고객들이 어디가 있냐면요. 롯데이머스가 2019년도에 지금 작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게 보시면 승인계하고 채널계라는 녀석이 RAC2 노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슈들이 뭐냐면 이 서비스들의 스펙을 업을 해야 돼요. 근데 AIX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스펙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은 뭐였었냐면 그럼 채널계를 하나 떼어내서 RAC를 떼어내서 별도로 구성을 해보자라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레플리카 구도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위에는 조금 불안하니까 베어메탈 서버로 해서 일단 액티브 스탠바이 구도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HCI VM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HCI VM웨어에서 리드온이 맨 처음에는 레플리카가 2대 있었는데 이게 부하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레플리카를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스케일아웃해서 4대까지 쓰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뉴얼하게 스케일아웃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장비의 금액도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시면 데이터가 뭐 공유스케 하나 있겠지만 아래쪽에 레플리카들도 다 그만큼 사이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 5테라가 있다고 치면 아래쪽에도 5테라니까 전체는 25테라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압박은 있지만 사실 오라클을 뭐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보문고를 EDB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사이베이스에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이베이스에서 굉장히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인터넷 서점 부분을 EDB로 바꿨습니다. 모양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보시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베어메탈의 그 HCI VM은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아마존에도 서비스를 뭔가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셔서 아마존의 전용선을 뚫어서 데이터를 전송시키고 이쪽에 AP가 있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나면 사실 IDC가 장애 나도 이쪽에 AWS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포인트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그 CDC 툴인데요. 데베지움이라는 툴을 썼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그 모듈을 써서 타 시스템에 연계를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RAC에서 만약 진짜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면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RAC 노드였지만 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면 이슈가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을 와테이브로 좀 제안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와테이브에서는 이제 저렇게 많은 데이터와 베이스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화면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 멀티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레플리케이션이 딜레이 되든가 아니면 레플리케이션 자체가 끊어지든가 이런 것들을 알람을 다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MySQL이나 포스그레스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그 슬로우 쿼리 발생하면
이 로그로 데이터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로그를 다 떼어내서 슬로우 쿼리에 대한 로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긁어서 보시면 실제 로그 파일에 들어있는 SQL 문장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 로그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낼 수가 있어서 저에게 혹시 MySQL 많이 쓰고 계시든가 아니면 포스트그레스를 쓰시는 고객사라고 하시면 마테이블 도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영진의 그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CEO 레벨에서 아니면 C 레벨에서 우리의 회사의 목적은 앞으로 전부 다 오픈소스로 갈 거야.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에 내부의 오픈소스 팀이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하가 적고 비즈니스 영향도가 적은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아무래도 그 등급이 S 등급을 하다 보면 생기는 이슈들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롯데멤버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부터 C 레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낮은 서비스들을 먼저 해서 경험치를 쌓고 이후에 S 등급으로 넘어가시는 게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오라클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슈는 이 내부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셨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나 DBA들이나 이런 분들이 효과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사 입장이 아니라 저희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기술 지원 업체를 찾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이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를 전환을 많이 해본 회사들을 찾아서 같이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이라든가 기술 습득을 하시고 그걸로 기술 문서를 작성해서 같이 지원하면 제일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와탭 같은 모니터링 툴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아지니까 한눈에 캐치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튜닝을 적용해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가장 큰 여러 가지 성공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